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.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좀처럼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메르스로 인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걸리는 감염병을 짚어보고 이 감염병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하나의 감염원이 동물과 사람을 오가면서 병을 일으키는 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리는데요. 즉, 동물에게 걸릴 수 있는 병이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인데 지금의 메르스를 비롯해서 사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.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의 메르스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또 크게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뭐 사스나 에볼라 또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뭐 일본 뇌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한 12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. 네. 그 전체 감염병, 전염병 중에 한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사람 몸에도 이런 그 인수공통 감염병 병원체가 한 58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신종 감염병, 그 전염병 최근 뭐 20년이나 10년 동안에 새로 발생한 그 감염병, 전염병의 한 70% 이상이 또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그 사람과 동물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그 사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야생동물을 통해서 그리고 가축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병인데 그것과 동시에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병을 동물에게도 옮길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이환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뭐 백신이나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거나 뭐 이런 중심의 어떤 공중 보건이나 식품 영양 이런 게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생태계 파괴라든지 또 인간의 이제 생태 사회적 변화를 이제 가져오면서 어떤 병원체 쪽으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메르스는 낙타와 또 사람이 함께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뭐 에볼라는 박쥐, 또 에이즈는 침팬지와 사람이 함께 걸린다고 하는데요.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을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를 하고 또 자연 훼손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. 많은 학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? 그 실제 사례 연구,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사람에 의해서 그 산림을 벌채한다거나 자연을 개발하거나 집약적인 농업, 기존에 이제 숲을 파괴하면서 거대한 뭐 농장을 뭐 운영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제 박쥐가 그 이런 바이러스의 그 숙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지금의 메르스도 그렇고 네. 에볼라도 그렇고 사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중간에 또 이제 숙주가 이제 매개체로 옮겨져서 또 사람으로까지 전염되고 감염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도 그 박쥐가 갖고 있던 이것이 이제 90년대에 낙타로 옮겨졌다고 해요. 네.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사람으로 옮겨진 건데 박쥐와 낙타가 어떻게 만났을까? 사실 이제 박쥐는 아주 이제 은밀하거나 그 낙타가 주로 있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농장 이런 것과는 상당히 이격돼 있고 접촉할 수 없는 곳인데 숲을 파괴하고 그 박쥐의 서식지들이 점점 그 없어지면서 이런 이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농장 또 사람 있는 주거 지역까지 이제 그 오게 되면서 이게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숙주인 박쥐로부터 이제 사스 같은 경우 그 이게 이제 사양 고양이를 이제 야생 동물을 또 식용으로 하는 이런 중국의 여러 시장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사양 고양이를 매개체로 해서 또 사람이 그걸 식용으로 하면서 그 전파되고 감염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걸 보면 이런 인간의 욕망 특히 반대로는 이제 뭐 동물들의 습격이라고도 하고 환경 재앙이 낳은 그리고 지금의 메르스는 오히려 서막에 불과하다. 앞으로는 그 기후변화, 지구온난화도 그렇지만 생태계 파괴, 교란, 그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무역도 증가되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제2, 제3의 메르스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
주고 있죠. 네. 지금 또 우리나라는 메르스로 인해서 온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인데요. 이번 사태를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당시에 이제 중동 감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체 경험도 없고 이번 메르스가 이제 그 발병하면서는 사실은 이제 그간에 관련한 논문이 한 건 정도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여러 중동 지역, 그다음에 이제 미국 뭐 이런 정도에만 감염병이 이제 확인이 됐었던.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일체 뭐 이런 해외에서 일종의 뭐 수입된다고 해야 되나요? 전파되어 오는 거를 일체 뭐 예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중동의 기후와 거의 비슷할 수준의 고온 건조한 기후였죠. 5월 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발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후적 영향, 고온 건조라고 하는 환경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이걸 초기 대응이라든지 그 뭐 환자를 격리한다든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고 뭐 지도를 만들고 해서 이런 철저한 어떤 보건 정책이 좀 구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일종의 슈퍼 전파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감염이 되고 했죠. 이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감염률은 극히 적고 그 가정 내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내에서도 한 4%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감염률은 낮지만 대신 치사율은 매우 높은 그런 그 감염병이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특성들을 좀 파악해서 대처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. 네, 인수공통 감염병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뭐 제2의 또 제3의 메르스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? 그렇습니다. 이게 그 점점 그 예를 들어서 모기 그러니까는 뭐 뇌염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모기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그것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. 양서류 이거를 또 이제 나름대로 잡아먹게 되는 어떤 이런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서류들도 계속 줄고 이러면서 이런 모기라고 하는 매개체도 이제 급증할 테고 특히나 그 생태계 파괴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가축이나 동물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제 여행도 증가되고 이런 도시화가 또 급속도로 진전이 돼 있고 글로벌화 돼 있어서 이런 어떤 인류는 그 숙명적으로 이런 그 인수 공통 감염병 같은 이런 전염병과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